안녕하세요. 오늘 고3 N수생의 수능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 2등급 공부법과 3, 4등급 공부법, 5, 6등급 공부법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답을 한번 보면 그 전략이 대충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오답률 1위가 72%가 틀렸고 영역은 비문학, 그 소영역은 보면 법과 경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법과 경제는 문항수가 6문항입니다. 6문항. 특히 이제 문항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많이 틀리고 심리적 부담이 커지죠. 두 번째로 이제 62%인 가 틀린 비문학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법과 경제, 과학, 이게 두 개가 가장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 지문을 보면은 문항수가 4개인데 어려웠던 것이죠. 그 지문이 3개 나왔는데 그 약간 논리학과 관련된 문제죠. 그 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논리와 관련된 문제는 문제가 5문제 나왔는데도 그 오답률 5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법과 경제는 3점짜리가 역시 1위 가장 어려웠고, 이제 과학은 보면 영역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역배점이 일어났죠. 실제로는 가장 많이 틀린 것은 29번인 2점짜리고 3점짜리인 27번은 오답률 5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은 일반적으로 왜 오답률이 많이 나오냐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법은 상위권에서는 많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하고 중하위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이 문법 의미의 시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등급 이하 친구들은 무조건 대부분 다 틀렸다고 보는 거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난이도가 이게 오답률이 한 62% 올라가는 거지, 상위권에서는 이거는 훨씬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답률은 상위권의 오답률과 중위권의 오답률, 그 다음에 하위권의 오답률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하면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문법은 암기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위권들은 포기한다 하는 부분을 배려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문법 문제인 14번 문제 같은 것은 훨씬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률 이제 4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위권에게선 이 3위가 되는 거예요. 법과 경제가 있습니다. 법과 경제. 역시 이것은 이제 법과 경제가 5위 안에 2개나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거 6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위. 역시 비문학 과학 문제로 46%가 틀린 문제입니다. 그 평가원에서는 이제 이게 점수가 3점으로 이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실제로는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2번보다도 29번보다는 쉬웠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 하고 세워보는 거죠. 자, 실제로 상위권은 아주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